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여러분들 모든 분들 함께 올 때문에 제가 몇 분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하신 분이 우리 서희 장군의 손주매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손주매님 가족들 따님들이 오셨는데 흥정각에 사시다가 지금 한국에 귀화를 오셔가지고 지금 서울 중구 중림동에 살고 계십니다. 저는 대구 방문해서 서희 장군 초상화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가족들이 원결을 오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평생을 독립운동사 연구를 했던 수원대학교 박환규 교수님이셨는데요. 오늘 서희 장군과 김좌진 장군 그리고 이런 분들의 쭉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 대항쟁사에서 서희 장군의 위치 그리고 그 후대에 끼친 영향 등등을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일 총재께서는 사실 잘 알려지질 않았어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무력투쟁을 선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한일 병탄이니까 본격적으로 한일 투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가족들과 함께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왕천연 덕원에다 자리를 잡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항일 무장단체인 중강단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종교인들, 주로 대종교인들하고 두만강을 건너는 의병들 이런 분들을 이제 모아서 중강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40,000명 이상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본이 무력으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력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을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 항쟁이 일어나는데 비폭력 운동이잖아요. 항쟁이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제 총칼로 진압하는 것을 보시고 무력투쟁을 앞당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강단을 정의당과 또 군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좌진 장군, 조평감 이런 분들을 또 영입해서 군대를 또 크게 이제 빨리 훈련시켜서 양성하고자 했는데 그러다가 또 10월 달에 대한군정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랬다가 이제 상해임시정부에서 정부가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바꿔달라고 국무원 205호 공문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수비 끝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로 대한군정서로 바꾸기로 하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치를 잡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무력투쟁을 선도하신 분이고 또 항일 무장투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리 전투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일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주도적으로 이끄시면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환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동상 제막식에서 보시겠지만 우리 정기령 박사님께서 서울 장군에 대한 그러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일 전공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쑥스럽게 제가 속된 말로 대가 앞에서
내가 앞에서 또 서일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돼서 송구하고요. 아마 그 주최 측에서 서일 장군뿐만 아니라 좀 서일 장군의 역사적 위상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좀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또 길지 않고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내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올리도록 뭐 그러라고 아마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 홍성 갈산하고는 좀 30여 년 전부터 인연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석사하고 뭐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제가 이 갈산의 출신의 대표적인 영웅, 그리고 또 한국의 또 영웅인 김자진 장군 쪽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홍성에는 뭐 특히 갈산에는 굉장히 올게가 제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인연으로 해서 지금도 제가 그 여기 이제 홍성 읍내에 홍주 역사박물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위원으로 또 한 10여 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곳 홍성하고는 또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서일 장군 오늘 손주 며느님도 오시고 또 증손녀도 오셨는데 또 손자 되시는 서경섭 선생님도 생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또 뵌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아까 뭐 저서가 한 50여 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만주 쪽으로 박사를 했고 만주 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주하고 러시아죠. 그래서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쪽을 공부하면서 서일 장군에 대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주나 러시아는 뭐 한 40, 50회 이상으로 제가 현장 조사라든가 답사도 두루 했기 때문에 제 눈에 이제 서일 선생님이 그 활동하셨던 여러 지역이 이렇게 스크린처럼 이렇게 좀 비춰진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일 장군에 관해서 하여튼 좀 특징적인 측면들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그렇게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일단 뭐 이렇게 후손분들 앞에, 그리고 또 우리 민족과 결의를 사랑하는 또 독립운동이라든가 한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또 귀한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히는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후손이 잘 되면 또 이렇게 또 선양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피눈물 나게 독립운동을 했어도 후손이 이제 외국에 있거나 특히 이제 중국 지역에 있거나 그런 경우에 또 후손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되지 못하면 그 아무리 역사 속에서 훌륭해도 그분들을 선양하고 올바로 역사를 이렇게 그 기록하지 못하는 아주 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지금 동상 개막식을 한 서자 일자 호가 백포죠. 백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그 독립운동가,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고 여기 이 박물관에서 또 우리 복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정기령 박사님을 비롯한 또 홍성의 또 이 역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일면 또 저희가 그동안 역사학자들이 연구비를 주면 연구하고 연구비가 좀 지원이 안 되면 연구를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실은 서일 정권에 관해서 위대하신 분이지만 그 주변 분들은 많이 연구했는데 제가 그 서일 장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문을 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자료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학자는 사료 없이 연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일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사료가 좀 적고 또 그 사료가 체계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일 장군이 조금 더 이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동상제막과 더불어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연구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서일 장군이 활동한 지역은 사실은 이제 출생지가 함경북도 경원입니다. 경원이라는 데는요 바로 두만강 앞입니다. 제가 경원은 가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제 북한 지역은 한 5번 정도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주 러시아를 한 40, 50회 이상 답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원이라는 지역이 함경도에서도 북쪽 중에 북쪽이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출생을 하셨고 1881년에 또 거기에 이제 함경북도 경원인데 이분이 활동을 어디서 하셨냐면은 만주로 가서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중심 도시가 연길이고 연길인데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인천에서 타면 연길로 갑니다. 연길로 가는데 연길에서 두만강 쪽으로가 이제 화룡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변조선족 중심 도시 연길은 연길현이고 거기서 조금 북쪽 목단강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쪽인데 그 아주 산악지대입니다. 산이 많은 숲이 많은 그쪽 지역이 바로 왕청입니다. 왕청. 그런데 바로 왕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꼴짝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어디서 활동하셨냐면은 1921년 6월에 자유시참변이라고 러시아의 북쪽인데 또 그쪽에서 또 활동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청현하고 러시아의 중간지대가 밀산이라는 데거든요. 밀산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마지막에 21년 9월 달에 순국하셨는데 그쪽 지역도 꼴짝이 중에 꼴짝입니다. 밀산입니다. 빽빽할 밀자 매산자입니다. 산이 빽빽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빽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거든요. 국경지대에는 스파이들이 있을까봐 지금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나무를 다 베버렸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마적이 있었고 그 마적에 의해서 많은 동지들이 죽고 그래서 애통하에서 또 서일 장군께서 이제 자결하신 곳이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 활동한 지역이 꼴짝이 왕청, 밀산, 러시아 꼴짝이 이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금 수보보들이 자유시라는 데는요. 하얼빈에서 기차 타고 8시간, 9시간 가면은 흑하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흑하라는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가 바로 이제 수보보든이라는 거는 이제 수보보든이가 러시안 말로는 이제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시. 그쪽 지역 꼴짝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서일 장군에 대한 자료가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펼쳐져 있고 또 일본 측 정보 기록 외에는 별 자료를 저희가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든가 중국의 당한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의 자료실을, 문서보관소를 당한관이라든가 러시아의 문서보관소를 아르히브라고 그럽니다. 그런 쪽에 자료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동상의 설립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연구소는 나와 있지만 연구소를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료집의 발간 그것이 앞으로 서일 장군을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서일 장군이 1962년에 이제 독립장이라는 포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이 독립장은 어떤 훈장이냐면요. 훈장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훈장이 대한민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장, 그 다음에 이제 독립장, 그 다음에 이제 애국장, 애족장, 뭐 이렇게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서일 장군은 이제 독립장 정도, 독립장도 굉장히 사실은 큰 훈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품격을 이제 높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올해 내년에 품격 재평가 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재평가될 때 좀 더 이 서일 장군에 대한 자료들도 연구 성과도 제출이 되고 62년에는 62년에 독립장이거든요. 62년부터 우리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포상제도가 생깁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기령 박사님이 경인문화사에서 2019년 맞죠? 예, 책도 이제 나왔고 아울러서 이제 자료도 이제 함께 재평가할 때 그 재서훈할 때 제출하시면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서일 장군은 그 위대한 독립운동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단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청산리 전투를 수행한, 청산리 독립전쟁을 수행한 것이 바로 북로군정서 아니겠습니까? 그 북로군정서의 총책임자는 바로 서일이 바로 이제 총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갈산의 김자진 장군은 총사령관입니다. 바로 총재와 사령관이 힘을 합쳐서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항일 무장투쟁, 청산리 전투를 바로 승리로 이끄는 쌍두마차의 한 사람이 바로 서일 장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쌍두마차의 한 사람인 김자진 장군이 출생지인 바로 이곳 갈산에 이렇게 그 동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청산리 전투에 있어서 김자진 장군이 어떤 그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략이라든가 전략이라는 거, 이게 김자진 장군이 사실은 짰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전투의 승리에 있어서는 전략 전술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의, 북로군정서 요원, 그 당시에 병사들의 이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신무장을 시킨 바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서일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의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정신. 또 하나는 뭐냐면 무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무기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체코 군대가요, 그 당시 블라디보스톡에 와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체코는 원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였는데 이 체코 군대가 어디까지 이동을 하게 됐냐면 블라디보스톡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럽 전선으로 체코 군대가 이동을 하게 되면, 유럽 전선, 원래는 이제 이 체코 군대가 그 러시아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쪽의 편에 서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군대가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제 그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혁명 이후에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해서 인도로 해서 체코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코 군대 사람들이 자기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투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비슷한 처지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갖고 있던 총들 있죠. 그걸 헐값에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너도 나도 거기 가가지고 무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서일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냐면은 왕청년 덕원리 그쪽에 계셨거든요. 그쪽에 북로군정도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기가 없어요. 목총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투를 하려면 무기가 필요하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국내라든가 만주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돈을 냈습니다. 근데 돈을 내는데 김자진 장군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돈을 안 내요. 왜냐하면 바로 왕청현이라든가 연길이라든가 이게 우리가 좀 두만강 건너는 북간도라고 그러거든요. 이쪽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이냐면은 함경도 사람이에요. 함경도. 그런데 바로 백보 서일 선생이 함경북도 경원 사람이잖아요. 김자진 장군 홍속 사람인데 홍속 사람 거기 몇 없어요. 그러니까 충청 사람 몇 없어요. 말 안 들어요. 일반 독보들 돈 안 내요. 그런데 서일이, 그리고 서일을 따르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현재도요, 염전 조선족 자치주의 표준어는 함경도 말입니다. 그랬음동, 아했음동, 그랬집이, 아했집이 이게 표준어입니다. 지금 함경도 사람들입니다. 압록강 건너는 평안도 사람, 두만강 건너는 주로 함경도 사람. 근데 함경도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일 선생의 말이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자금 냈어요. 돈 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서일 장군이 노야랑을 넘어서 어디를 갔냐? 블라디보스토크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중일지라고 하는 북로군정서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일이 러시아 갔다는 기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 무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소총은 뭐냐면 모신나강 소총입니다. 이 총이 굉장히 크고 길어요. 사실은 한국전쟁 때도 북한군이 모신나강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그 총을 거기 가서 돈을 함경도 사람 모아가지고 노야령이요. 노야령 고개가요. 제가 거기
자동차 타고 찌프차 타고 넘어갔습니다. 고개가요 72고개입니다. 넘어가면 동령, 그 3차구 뭐 이런데 그 넘어가요. 러시아로 가요. 제가 만주 러시아 한 50회 이상 답사했다 그랬죠. 거기 넘어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차 타고 넘어가는데도 거기를 서일 장군이 운반 그 총을 이제 메고 넘어와야 되잖아요. 운반대를 데리고 돈을 가지고 브라디보스토크 주공로브로스토크 갑니다. 그리고 가서 무기를 갖고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청산리 전투 때 우리가 사용한 무기가 뭐냐면은 모신 나강 소총하고요. 기관총은 막신 기관총이에요. 막신. 따라락 나가는 거예요. 따발총. 막신 기관총입니다. 그 기관총을 구입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책임자가 바로 서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청산리 전투는 김대중 장군의 전략과 그런 것과 더불어서 바로 서일의 대종교 정신, 즉 정신력, 그리고 무기 구입 이거로 해서 그리고 항정도 사람들의 일반 국민들의 지원, 그 당시 여성들이 진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진짜 우리 행주치마, 행주산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권율 장군. 그때 그 주먹밥 있죠? 몇 날 며칠을 전투합니다. 청산리 전투라는 거는 청산리 한 지역에서만 한 게 아닙니다. 뭐 백운병 전투라든가 뭐 갑산전 전투, 어량전 여러 전투가 있거든요. 그때 밤새도록 전투하거든요. 그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진짜 행주치마에다 주먹밥, 소금 쳐가지고 그걸 날라준 분들이 거기에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 민들의 주역,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일입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 있어서도 김대중 정권과 더불어서 서일이 하는 역할, 각각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서일은요, 원래 경원 출신인데 경원은요, 항정도 이쪽 지역 있죠? 거기 옛날에 여진족이 살던 동네예요, 사실은. 우리 조선 사람이 살던 동네가 아니고. 예? 그쪽 지역으로 간 사람들은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배 간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그 유배 간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이 많습니다. 선비들이. 그 선비들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일 같은 경우는 특히 한학에서 뭐를 많이 했냐면은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주역을 공부했다는 건요, 사서상경을 다 띈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장 최후에. 저도 한문 한 10년 배웠습니다. 예, 사서, 논어맹자 대학 중용. 이거는 기본이고, 시경, 서경, 그 다음에 하나가 역경인 바로 저거죠. 주역이죠. 주역은 한문에 돼. 근데 서일은 바로 주역에 능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학 실력이 뛰어난데, 그리고 이분은요, 한일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거는요, 사실은 이제 서일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아까 여기 홍성의 그 교육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여기도 초등학교 아닙니까? 초등학교를 지금 적어놓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항정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활동하시다가 만주벌로 망명을 하셔서 1910년대에 만주에서 왕청년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항일투쟁을 하셨던 분이죠. 즉 주역이라든가 한학에 능하셨던 분이시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자예요. 교육자셨고, 그리고 한학에 능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종교를 만든 사람은 바로 나인영, 나철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전남 벌교 사람이에요. 예? 금곡부락 사람인데, 이분은 1915년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 대종교는 이건 민족 종교고 일본은 대화 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당군 정신을 강조해요. 일본에 대항해서 우리 조선민족은 당군 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려고 하는데 대종교, 이거 민족 종교에서 없애버려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황해도 구월산에 들어가가지고 자결합니다. 나처리. 그리고서 바로 김교훈이 맞죠. 김교훈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식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백과사전도 만든 사람이에요. 증언문헌비고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최남선이라든가 이런 스승이거든요. 김교훈. 이 사람은 한국사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당군을 체계화하고 역사를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교훈이에요. 이것을 당군 사상을 종교적으로 하나의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역에 능했던 바로 서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일은 바로 대종교의 정신적 교리, 대종교라고 하니까 딴 나라 이야기 같지만 바로 우리 민족 정신을 철학적으로 체계화, 주역적 개념에서 철학적으로 체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서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일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 종교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리고 하나의 철학적으로 체계화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애정이 굉장히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1920년 10월 달이 바로 청산 전투거든요. 그런데 청산이 1920년 6월은 봉오동 전투입니다. 10월에 청산 전투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을 무참하게 그러니까 적대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요. 이 청산 지역을 일대로 해가지고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요. 크게는 독가스까지 사용했습니다. 또는 칼 있잖아요. 단두대. 그런 사람 죽였습니다. 무참하게 그러니까 보복전이에요. 우리가 많이 죽었으니까 너희도 죽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있다가 만주에서 더 독립투쟁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러시아로 넘어간 이유는 러시아 쪽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 무기를 제공해주겠다. 군복을 제공해주겠다. 그러니까 자유시로 와라. 그래서 서일 같은 경우도 자유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우리 독립군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가 바로 거기 이제 크게 보는 흥게오, 러시아에서는 한가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산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그 밀산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독립운동 계획을 짰습니다. 부하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쪽 지역에요. 산이 우거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쪽 지역에 뭐가 많이 생산이 되냐면 사실은 아편이 생산이 많이 돼요. 양귀비가. 그쪽이 대표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항상 마적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마적 들어보셨죠? 그러나 그 마적은요 상당히 만주 전체의 마적입니다. 그리고 만주를 지배했던 장장님 장항량 정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원래는 마적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이 갖고 있는 줄 알고 습격을 한 거예요. 근데 동지들 그 흥게오 지금은요 거기가요 크게 흥게오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이뻐. 그리고 중심도시가 당벽진이야. 그러니까 거기 관광특구예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목단강으로도 가거든요. 그 중소 국경지대. 그 목단강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밀산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길을 계속 가면은 러시아의 또그라니 치나야. 러시아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지대예요. 그쪽에 마적들이 많고 그쪽에서 그 독립운동을 재개할 계획을 세울 때 안타깝게도 그 마적들에 의해서 많은 동지들이 희생이 됩니다. 그때 동지들이 서일은 빼돌렸습니다. 그 서일 장군 같은 경우는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마을이 불타고 동지들 다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타깝게 젊은 동지들이 죽는데 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동지들의 그 어떤 희생과 관련해서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해서 서일이 거기서 자진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921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나이가요 1881년생입니다. 근데 1921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만 40세. 아직 지금 생각하면 40 여기 40 안 된 분들이 얼마 다 40 이하신 것 같네요. 우리가 젊어 보이시대요, 됩니다. 예? 근데 나이 40에 그렇게 21년 9월 달에 만주벌판에서 아까 우리 정기영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 복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만주는요 9월 달 10월 가까이 추워요. 예? 밀산만 하더라도 북쪽입니다. 만주에서도 그러니까 목단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목단강보다 더 북쪽이에요. 목단강 원로부터 춥다고 해서 개장수가 유명하다고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추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서 안타깝게 이제 그 순국을 하셨죠. 그래서 나이 40세 지금은 청년입니다. 사실 청장년인데
그렇게 그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많은 우리 그 독립운동가, 독립군들에게 또 깊은 감명을 주셨고, 또 러시아 지역까지 손수 그 험한 산을 넘어서 무기 구입을 직접 했고, 또 교육자로서의 정신적 또는 대종교 지도자로서, 민족 지도자로서 체계적인 그러한 활동을 했던 그 서일 대종사, 이분은 결국 이제 안타깝게 이제 수고를 하셨는데, 그 서일 장군의 그런 안타까움은 그 당시 모든 동포들의 그런 어떤 그 아픔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종교 쪽에서 그 당시 이제 왕청현 쪽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연길이 있고, 연길 옆에가 백두산으로 가는 기레가 바로 이제 화룡현 청파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서일은 저쪽에 밀산에 묻혔습니다. 밀산하고 백두산은 멉니다. 먼데 그때 이제 나철 대종사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철의 묘소를 쓰고, 그 다음에 김경원 그 이대교주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묘소를 또 옆에서 쓰고, 그리고 그 동지들과 함께 백두산이 멀리 바라보이는 백두산 기슭 청파오 이쪽에 서일 어른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밀산에서 서일로 묘소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철과 김경원과 서일, 이 삼종사라고 합니다. 이 삼종사의 그 정치를 바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묘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 항일 투쟁을 계속 전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만주적에 우리가 위대한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면 주로 김자진, 홍범도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많은 잊혀진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벌에서 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느라고 좀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제 강의 이 정도로 간단하게 좀 마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대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